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놓고 정치권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야당 대북 정책 실패했다 이렇게 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 9단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지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체, 전술, 유도무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 우리 한미 군사 및 정보기관에서 지금도 분석 중이기 때문에 네네.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여러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ICBM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발사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한미 군사 및 정보당국 분석이 끝날 때까지는 네네. 좀 유보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됐든 김정은 위원장이 교묘하게 미국 트럼프의 간을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미사일이면 미사일이라고 발표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미사일이면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예. 발사체면 발사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한미 군사 및 정보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고 미 국무장관도 어제 공식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우리 국정원에서는 지대지 미사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튼 방어적 공격적 성격이 아니고 통상훈련의 범주로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발적 공격력이 아니고 네네. 방어적 성격의 통상훈련용이다. 이렇게 축소해석하는 한미 당국을 보면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은 비교적 빠른 대응을 통해 가지고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발사체냐 미사일이냐 해석 여지를 놓고 좀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좀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 대를 한꺼번에 발사를 했고요. 네네. 지금 최종적으로 발사된 것이 혹시 미사일 아닌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결정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도 이것을 확대 해석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김정은과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 하는 어떤 강박관념도 있지 않는가 이러는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네네. 어떠한 그 대화 내용이 나오면은 조금 더 알려지지 않을까.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전화를 아직 안 했을까 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 안 했을까요? 말씀하신 김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정확한 국방 혹은 정보당국의 분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하실 수 없었고 아마 아베 수상관은 그러한 문제도 얘기를 했겠지만은 다른 문제를 얘기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제1야당 한국당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1야당 한국당은 보수를 표방합니다. 네네. 보수는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데 우리 정부를 못 믿으면서 왜 미국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가? 예. 이건 보수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집권할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부와 미국의 발표를 기다려달라 하던 얘기를 벌써 잊어먹었는가 봐요. 네네. 저는 그러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 뭐 외교 안보 라인 교체 이 같은 주장도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이군요. 물론 당연히 앞서 나가죠. 네네. 만약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더라도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북한은 형식적으로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지만은 대미 외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바로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만약 미사일을 발사했으면은 이게 유엔 제재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던 대로 이게 단거리고 북한 영내에 떨어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를 하면은 유엔 제재에 해당이 되지만은 단거리 국내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재의 사례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더라도 선을 넘지 않은 교묘한 김정은의 선택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확전도 못하고 그러한 것에 고민스러운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선을 넘지 않으면서 만약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간을 보고 있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미 압박을 통한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오히려 읽어야 한다. 이런 해석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네. 북한은 지금 현재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북미 대화 중에는 하지 않겠다. 예. 라고 이미 천명하고 과거 1년 반간 대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하노이 회담 후로는 대화가 단절된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대화 단절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순간을 포착하고 또 단거리 미사일 국내에 떨어지는 그러한 실험 만약 발사를 했다 하더라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미국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네네. 문재인 그러나 대통령 어떻게 됐든 유엔 제재는 국내에 떨어진 네네. 단거리 미사일의 발사에 대해서는 제재 사례가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중재자론이 어쨌든 굉장히 좀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곤혹스럽고 난처하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나 야당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대통령이 말씀하기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한미 군사 정보 당국의 분석이 끝나지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함부로 말씀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이 얘기를 못하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만 유일하게 미사일도 ICBM도 아니다. 단거리다. 네네. 미국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러한 것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확정적인 말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말씀드려서 한미 군사 정보 당국이 확실한 분석을 할 때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말씀하기가 아주 곤란하다. 안 하시는 게 좋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처럼 좀 이른 아침에 좀 연결을 했으니만큼 정치 현안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패스트트랙 후폭풍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외 투쟁을 강행하고 있는 한국당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제대로 좀 5월에도 돌아갈 수 있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당분간은 국회는 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전이 오래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소한 5월 말까지는 국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패스트트랙 지정
된 이후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도 300석은 적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의원수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의원수가 증원되는 것은 국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시지만은 진정한 선거 개편을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야 되고 네네. 그랬을 때 비례대표가 증가돼서 지역구가 축소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은 아주 형편없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수도권 중심 또는 대도시 중심으로 모든 국회 의석이 배분된다고 하면은 농어촌은 피폐는 더 볼을 보듯 빤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인 우리나라의 형편을 봐서 농어촌 지역은 좀 그대로 보강시켜주는 게 좋다. 그래서 처음 정개특위 논의할 때도 여야가 약 30석 내지 60석의 증언을 검토할 때다. 또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단원제인 국회가 우리 인구 5천만에 비해서 300석은 적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세비를 동결하거나 또는 보좌관 수를 줄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 30석 정도는 증원을 하면은 지금 현재의 농어촌 선거구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 그것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안이지 그것도 패스트트랙에서 최장 330일의 숙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논의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국민과 함께 그러한 것을 개혁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네. 30석 말씀하시는 것은 330석 말씀하시는 건데 지역구에 지금 보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안이 225 지역구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30석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30석이라고 해서 딱 30석이 아니라 예. 그렇게 논의를 해보면은 농어촌 구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다. 네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조국 수석이 그 문무일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에 연관된 언급을 했습니다.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검찰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서 한 말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사개특위 검경 소위위원입니다. 네네. 그리고 저도 법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나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330일간 충분히 논의를 하자 이겁니다. 네네. 그래서 논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제가 맨 먼저 그러한 것을 제안했는데 조국 수석의 말씀도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검찰 수장으로서 문무일 총장의 의견도 네네.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촛불혁명의 산물인 개혁입법을 실패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네네. 330일간 의도대로 처음 계획대로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결정하자. 네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